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짝퉁 패션 DJ 강 DJ 강우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쌀쌀한 바람 때문에 5월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이불을 덮어야 하는 반면에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땀이 흐를 정도니까요. 5월 중순에 이 정도면 한여름에는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일교차가 큰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도 시외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아카시아 꽃이 만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미세먼지와 중금속에 찌들어 있어서 아카시아 맛보다는 먼지 맛을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에도 짝퉁 패션은 계속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평소에 그 논현동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장소에서 하죠. 오늘 회식이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방송이 끝나고 네. 우리가 또 그 루프탑 키친에 10% 그러니까 저희 할인 혜택을 벌써. 받으며. 짝퉁 패션의 맞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 그렇죠. PPL 광고를 현재 성황리에 네. 하고 있는 루프탑 키친을 방문하기로 했죠. 네. 아무래도 10% 혜택 첫 손님일 것 같은데요. 커요. 광고주 투어 방송. 네, 네. 저희가 일단 한번 가보고 네. 맛이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네. 좀 늦게나마 이렇게 반성하는 의미로다가 오늘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식사 안 하셨죠? 당연히 안 했죠. 치즈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치즈를 뱉어지게. 오늘 그 루프탑 키친 메뉴는 네. 뭐 치즈와 주류는 뭐 와인인가요? 아니면 뭐 처음처럼인가요? 주 종이 와인이죠, 와인. 아, 주 종이? 네. 근데 뭐 꼬냑도 새로 뭐 들여왔다고 아, 진짜로?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오늘 이 밤을 찢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방금 눈빛을 보셨어야 되는데. 오늘 미우미님 옷을 네. 참 정말 멋있게 입고 왔어요. 어, 홍대 왔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또 색다른 장소에서 오늘 녹음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오늘은 네네. 데상트 있을 때 과장님이 탐탐이라고 이거 러닝 할 때 하는 핏빛 같은 거 이 업체 뭐 하나 네덜란드 업체인데 뭐삥 뜯어 오셨는데. 아, 덱산트 거예요? 아니 데상트에 계실 때 그 과장님이 음. 여기 업체로 가시면서 부장님이 되셔가지고 회사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만나 뵙고 또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블로그나 인스타에 리뷰도 해주고 뭐 여러 패션 업체들하고 콜라보를 잘 아, 역시 셀럽이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멋있다, 진짜. 네. 뭐 기능이 어떤가요? 여기서 잠깐 리뷰를 좀 해주시죠. 요게 되게 신기하게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샤오미 그거 미 그거 있잖아요. 미 밴드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인바디가 바로 체크가 된대요. 아. 그래서 바로바로 인바디가 근육량이랑 체지방량이 바로바로 나온다고. 체지방이 지금 얼마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한 8%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 8%? 죽는 거 아니야? 8%면 야, 이 뼈다귀야. 장난이고요. 바로 옆에 타키님 80이거든요. 80. 아유, 엊그제 죄송합니다.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빌려주세요. 네. 타키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죠? 아, 저는 이번 주에 그 출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어디로요? 태백에 365 세이프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센터인데요. 365 세이프타운. 무려 215만 평. 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려면 20분 가까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투입된 자산 1,700억 원이 와. 강원도에서 투입돼서 태백에. 태백에 오. 2012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네. 그곳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VR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최첨단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우와. 탑승하게 되면 첫 번째로 헬기에서 불을 끄는 체험. 이게 4D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를 탈출하는 체험이 보트에 탑승을 실제로 해서 4D로 움직이는데
이건 뭐 롯데월드 옆에 있었으면 난리 날 그런 체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코스를 다 도는데 가이드가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5시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장소인. 가족끼리 가서 체험을 하고 네. 캠핑도 함께 하면 캠핑도 할 수 있고요. 별자리 캠핑장도 있고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1박 2일을 한번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 1박 2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네, 1박 2일로 한번 체험하고 왔고요. 앞으로 좀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태백 세이프타운에서 야외 녹음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이요. 바람 소리만.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텐트 치고 자려고 했는데 텐트에서 못 잤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그날 텐트가 막 붕붕 뜹니다. 그럼 우리 꼭대기에서. 목소리 따위는 들리진 않겠네. 거의 이현아 저기 팀장님 방송 수준이 되죠. 그럼 하지 맙시다. 별로였거든요. 네. 잘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패션 터크. 네.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네. 미오미오님요. 저는 지난주에 그 회사에서 산행을 갔었어요. 다 산을 가시는구나. 청계산. 5월이라. 네. 어. 청계산을 갔다 왔는데 조금 제가 만만하게 봤다가 중간에 헐떡이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중간 어느 한 3분의 2 지점을 가니까 네. 약간 평탄한 길도 나오고 새소리에 막 바람 막 시원한 바람 불고 막 하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단계에서 막 심호흡을 실컷 하면서 올라갔죠. 네, 꼭대기 갔더니 그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좋은 날 가셨구나. 네.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한데요. 캐주얼 브랜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캐주얼 브랜드의 직원들이 산행할 때는 어떤 브랜드를 입고 가죠?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죠. 그런가요? 예, 다수가 아웃도어를 입고요. 그리고 또 그 일부는 저희 브랜드 중에도 이제 약간 애슬레저 스타일 제품들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레깅스나 아니면 팬츠 안에 레깅스가 같이 젖어 있는 셋업물 해서 활동성이 편한 옷으로 그렇죠. 스포츠 캐주얼 느낌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웃도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의치는 않아서 그냥 긴 팔 면티에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이럴 줄 알았어. 버커로 아니에요 또? 버커로 청바지. 야, 나 산에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 네. 저분은 바지가 없나?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네. 제가 그 설악산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연말에. 그 뭐 연례 행사처럼 가는데 항상 갈 때면 청바지 이 스키니진을 입고 하이힐을 신으신 여자분이 꼭 있어요. 한두 분씩. 간첩 아닙니까? 네. 옛날에 그런 분 보면 간첩으로 신고하라고. 근데 항상 정상에서 마주쳐요. 정상에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대단한데요? 사연이 있나? 로리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저는 복장 갖춰서 등산하는 복장도 중요하게 스타일이에요. 생각하죠. 네. 옷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버커로가 뭐가 되니? 아니 그게 저는 이상하게 그 좀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 뭐 대항해서 좀 안 좋은 고객인데 그 등산복 스타일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노블해요. 느낌이. 그래서 그리고 옷에 대한 그런 이제 막 어떤 뭐 히말라야나 뭐 이런 아주 높은 산행이 아니라면 그런 기능성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옷은 편하게 입는데 딱 하나 신경 쓰는 건 신발. 그래도 발까지는 싫구나. 왜냐하면 그 뭐 미끄러움 그 산행 때 미끄러움은 정말 그 고생은 참을 수가 없고. 미호미호님 저 앞에 아웃도어 브랜드 담당자 앉아 계시니까요. 네,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프로모션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아웃도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스타일이 좀 더 영하게 개선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짝퉁 패션 또 멤버들이 5월 되니까 날씨가 좀 풀리니까 산으로 들러 이렇게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도 제가 보니까 날씨가 좋대요.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카시아 꽃은 따먹지 마시고요. 자,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2개나 올라왔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 소개로 뵀던 일본인 시청자 아키입니다. 이번 회도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가능하면 직접 방송을 보러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의 테일러링 수트, 비스포크 수트에 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짝패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일본인 청취자분께서 아니 근데 글을 그렇게 잘 쓰시나요? 그러니까. 맞춤법 하나 틀림 하나도 안 없이? 틀렸어요.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배우시라면서요. 거기서는 그렇다고 네. 제가 거의 뭐 한국의 이강기급이라면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한번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죠. 우리가 가긴 좀 그렇고. 난 우리가 가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NC 인더 워드로브 분이 남겨주셨는데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게요. 이랜드에 관심이 많아서 태그 찾아보다가 들어왔네요. 선팔하고 갑니다. 마팔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양반 이엔드 양반이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그 로고 풀픽이 NC던데? 그럼 맞네. 그죠? 저 광고 저 땡땡 과장이나 뭐 이런 선수가 되시겠네요. 오늘 제대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순위를 소개를 좀 안 해드렸는데 오늘자 순위가요. 전체 442위 문화예술 카테고리 12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하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44개. 그리고 구독자 수가 324분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얼마 전까지 녹음할 때만 해도 구독자 100명 넘기기 막 이런 선물도 좀 걸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어느샌가 300자 수를 지금 넘고 40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 추천 팟캐스트에 네. 지금 선정이 돼서 아마 그게 또 올랐던가요? 네. 고객이 들어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이 우리 짝퉁 패션을 들어주실 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분발합시다. 네. 패션을 아는 여자 이사벨 시선을 즐기는 여자 이사벨 트렌드를 앞선 여자 이사벨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 한채영의 패션은 이사베입니다. 패션명과 신혼의 여성복. 이사벨 네. 지난주 짝퉁 인터뷰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우리 이강기 씨가 네. 뭐 방송에 대한 리뷰가 좀 있었던가요? 이광기 씨가 방송 출연한 다음에 이제 제작자께서 업로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분들이 또 이광기 씨 방송에 나왔다고 많이들 리플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갔다 왔니 광기야 뭐 이런 그런 리플부터 해가지고 찾아보지 마세요. 바로 찾아보시네. 네. 아니 친구 맺었거든요. 아,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현진영 씨 인스타그램도 마파를 하셨더라고요. 네. 다들. 네, 저는 안 했고요. 유일하게 사진 찍으신 분이 마파란 안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그 재미있는 자리였고 네. 또 이 시점 이후에는 아마 그 이광기 씨가 지금 어디로 가신다 그래요. 어디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들었었죠. 디프리 때 IT로 봉사활동 가신다고요. 지금쯤이면 IT에 계시겠죠? 22일 날 출발하니까 아직 안 가셨고 매년 1회씩을 그렇게 IT에 2009년도 지진 난 이후에 매년 한 번씩 계속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제작자께서 그 이강기 씨가 IT로 봉사활동 가신다고 네. 그 브랜드 필라. 네. 아, 필라 아니고 휠라. 휠라. 네. 오케이, 휠라.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휠라에서 또 감사하게도 그런 또 고마운 뜻을 또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광기 씨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특별히 제작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짝퉁 패션 안 나오셨으면 이 휠라의 없죠. 협찬은 뭐 없죠. 없어요. 네, 가는지도 몰랐죠. 휠라가 얼마나 좀 그 하이를 치고 있는 브랜드인데 아무튼 휠라 관계자분들께는 감사의 뜻을 대신 전달드립니다. 네. 저희 짝퉁 패션도 좀 챙겨주세요. 좀 아이템만큼 힘들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도 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오늘 방문하는 루프탑 키친 PPL은 계속되는 거죠? 네, 루프탑 키친 가서 짝퉁 패션 듣고 왔다고 하시면 전 메뉴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짝짜만 들어도 사장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는 그 친구 그리고 연인들하고 이렇게 날씨도 선선하고 좋을 때 옥상에 가가지고 와인 한 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와인이죠. 지금 현재 기온이 24도인데요. 딱 좋네요. 밖에서 술 먹고 취하기 가장 좋아요. 네. 마테이 가게. 자주 돼요. 그러니까.
이불이 필요 없어요. 신문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지난주 처음으로 기업 특집을 했는데 미용 위원님 반응이 좀 어땠어요? 주의 반응이요? 네, 주의 반응. 스스로 반응 말고. 저는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반응이 없었고 여기는 패스. 자, 다키님. 아니 뭐 우리가 반응 얘기할 필요 없이 댓글에서 지금 이랜드 그 직원분이 리플을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뭐 보나마나 뭐 뻔한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식통에 의하면 이랜드에서 저희 짝퉁 패션이 기업 특집을 하는 걸 알고 있대요. 어허. 그래서 이제 뭐 법무팀 쪽에 법무 검토. 네 의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뭐 좀 들은 것 같은데 우리도 법무팀 있어요. 법무팀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저 복권구 좀 하셨잖아요, 아니, 타키님이. 제작자님한테 뭐 일러야지 뭐. 저희 뭐 경찰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맞대응하겠고요. 저희가 팩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랜드 특집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이랜드의 출발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랜드의 연역부터 살펴볼까요? 로리님 스타트. 네, 일단 이랜드 같은 경우는요, 1980년에 이데아 보세 매장 잉글런드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인 1986년에 이랜드 법인이 출범이 됐고요. 이때 매출이 66억 원 정도로, 네, 그래도 뭐 꽤 높은 매출이죠. 그렇죠. 그리고 1989년, 제가 태어난 1989년에 아동복 사업에 진출을 했네요. 리틀 브랜이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이후에 1993년 4년 만에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5천억 원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대단하다. 지금도 5천억은 정말 네. 어려운 건데. 당시에 그렇죠. 5천억이면 그렇죠. 게다가 1년 만에 유통사업인 2001 아울렛에 진출을 했고, 식품 사업 진출해서 피자몰 그리고 헌트 이너웨어까지 사업을 여러 가지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사실은 저희가 뭐 IMF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이나 이슈들이 있었는데 2002년에 매출 1조를 달성을 하네요. 월드컵과 함께. 이 1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약 2년 후인 2004년에는 유코아를 인수하면서 매출 2조 원 달성, 그리고 약 또 2년 후에는 2006년 매출 4조 원을 달성하고 이때 한국 까르푸를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는 매출 5조 원, 2010년에는 매출 7조 원, 게다가 중국 매출은 또 1조나 달성을 했네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뭐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 만다리나 덕이나 벨페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하고요. 뭐 동아백화점, 대구 우방랜드, 엘칸토 등 다수의 인수 작업을 펼칩니다. 연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랜드는 지난 1980년도에 박성수 회장님이 이대 앞에 잉글런드라는 보세 매장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당시에 국내 패션 유통은 패션 브랜드보다는 보세 매장이 주도하던 시장이었거든요. 프로스펙스, 나이키 뭐 이런 일부 스포츠 메이커들이 교복 자율화 때문에 교복을 대체하던 시기였죠. 이때 잉글랜드로 시작된 이랜드라는 브랜드가 교복 자율화의 최대 수혜자가 된 거죠. 지금은 뭐 유니클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당시 2,900원, 3,900원 뭐 이런 가격 전략도 인기의 원인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PD를 꿈꾸던 학창 시절의 그 주인공들이 특히 배우 김찬우 씨 그때 이랜드의 파란색 자켓을 입고 나왔었는데 엄마한테 제가 이걸 꼭 사달라고, 나 학교 안 간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졸라서 결국 제가 그때 한 8만 원 정도 주고 그 옷을 당시에 샀- 8만 원이요? 그때 조던 나이키가 13만 원, 15만 원 정말 하이엔드 그때니까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서 사줬던 것 같아요. 지금의 등골 브레이커를 만들었던 그러네요. 네, 역사죠. 96년도 정도로 기억해요. 네. 96년도에 제가 그 나이키 안드레 아가씨인가요? 테니스 선수? 네, 안드레 아가씨. 그 테니스화가 6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그걸 샀다고요. 아, 부자셨네. 부자셨어. 네. 지금 이제 자랑하는 자리인가요? 네네네. 뭐 할 거 있으면 해주시죠. 이랜드와 관계된 자랑을. 네. 없네요. 네. 그 이랜드의 좀 어떻게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를 크게 좀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네. 태동기와 성장기, 그리고 사업 다각화, 구조조정, 재도약,
그리고 글로벌로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랜드 홈페이지에도 챌린지 1, 챌린지 2, 이노베이션 1, 이노베이션 2, 이노베이션 3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략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선 태동기는 1980년도부터 87년까지 이랜드 법인 설립까지의 시간이에요. 이 시기에 사실 이랜드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거듭했는데 어쩌면 이랜드 신화가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국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브랜드에서 유통으로, 유통에서 유통, 식음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으니까. 사실 그 이랜드 내부적으로는 박성수 회장이 잉글랜드 매장을 연 이유가 그 선교, 그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뭔가 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잉글랜드를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조금 이야기가 많고요. 사실 이런 목적에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기업 문화와 또 이미지가 대중들한테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업무 전후 예배 시간이 있고 별도의 그 교리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성장기는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인데 87년부터 93년까지를 성장기, 또 94년부터 97년을 사업 다각화의 시기로 세분화해 보는 사람도 있고 1980년도부터 93년까지를 묶어가지고 태동기로 보고 94년부터 97년까지를 성장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87년 이랜드 법인화 시기에 그 97년 IMF 시기까지를 크게 성장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기에 이랜드는 확장 그리고 또 확장 그리고 확장을 계속했다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랜드의 기틀도 사실은 이때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패션 부문의 사업 확장과 2001 아울렛을 통해서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이때였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때 이랜드가 건설, 식품, 레저, 여행, 호텔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시작됐다는 거는. 예. 당시에 2001 아울렛이 그 패션 아울렛을 기반으로 식품, 뭐 생활, 문화 등을 포괄하는 백화점식 시스템에 저렴한 가격에 할인점을 믹스한 게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고 또 그 피자몰 같은 경우는 식품 산업에서 이랜드 신화를 만들기 위한 도정 정신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얻었는데요. 사실 이 상품 공급과 운영 시스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화되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렸고 일각에서는 또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성장 동력이었던 패션 산업이 오히려 위축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랜드의 모든 기틀이 마련되는데 특히나 이때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이랜드에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랜드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 공채로 좀 들어간 사람들인데 세이브존이라는 유통 아시죠? 네. 이 세이브존 유통의 현재 회장도 이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랜드의 회장님이 그 세이브존 회장을 부를 때 아직도 대리라는 직급을 포함해서 부르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의 시기는 어쨌든 국가재난 앞에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IMF였죠. IMF는 뭐 이랜드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업체들이 나가 떨어지던 시기였는데요. 뭐 대우가 그랬고 기아차 등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기업의 신화도 같이 사라지는 시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때 이랜드도 같이 무너졌죠. 이랜드는 이때 상당수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시 외형이 상당히 컸던 건설 부분을 매각하고 많은 이랜드맨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조정기에 접어든 거죠. 이때부터 그 노동계에서 이랜드를 미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구조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IMF 시기에 이랜드만 이런 거는 좀 아니었지만 경영자의 책임보다는 인적 구조 조정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것이 당시 노동계의 평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랜드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외자 유치를 통해 극복해냅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투자청을 비롯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게 그 큰 흐름인데요. 당시 2001 아울렛 등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에 장기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던 거라고 합니다. 네, 사실 IMF 시기에 패션 산업은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뭐 국제상사, 화승, 신성통상, 세계물산, 신원 등과 같은 그런 상장사들 비롯해서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때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시기였으니까 이랜드가 짧은 시간에 위기를 극복한 건 사실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지나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랜드는 새로운 도약, 재도약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당시에 이랜드는 무형자산 혹은 지식경영 이런 것들과 같은 새로운 경영 기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그 무형의 자산과 지식 경영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경영으로 여겨졌는데요. 2000년대 후반에는 경영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식 경영은 무형의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치화가 가치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유였죠. 아, 그건 몰랐네요. 어쨌든 이랜드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 읽느라고 힘들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맞아. 독서 시간.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책 때문에 독후감 쓰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랜드는 인수에 인수를 거듭해가지고 매각을 또 계속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 외형을 키우게 되는데 이때 정말 수많은 기업하고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대표적으로 까르푸, 뉴코아, 데코, 네티션닷컴 엄청난 양의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네. 이런 전략으로 2010년도 매출 7조, 무려 7조를 달성하면서 대기업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M&A를 통해서 이제 성장의 과정에서도 이제 진통은 있었죠. 지난주에 그 언급됐던 홈에버 매각이 이제 이것인데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야심차게 대형마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대형마트 사업부를 홈플러스에 매각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지난주 얘기했던 영화 카트의 사태가 이때군요. 발생을 한 거죠. 결국 이랜드는 대형마트 사업 진출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이랜드는 끊임없이 그 자본 부족이나 유통성 위기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흔히 승자의 저주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승자의 저주. 예. 이랜드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대형마트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랜드는 홈에버를 매각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중국과 SPA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이랜드는 기존 패션 사업은 이랜드 리테일의 PB 사업과 일부 주력된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SPA 형태의 사업 체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패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SPA로의 전환이 독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의 태세 전환, 지난주에 미오미오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바오류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업 위축으로 현재의 위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1980년 잉글랜드에서 1987년 이랜드 법인화를 했고요. 1990년대 유통사업 등 사업 다각화, IMF 구조조정기, 2000년대에는 M&A를 통한 성장기, 2010년 사업 조정 및 글로벌로 유학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랜드의 과거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흔히 말하는 이랜드 스피릿 이거거든요. 이랜드 고유 문화, 정신,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걸 까발리면 혼날까 좀 겁도 좀 나고 법무팀 대기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이랜드의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기자분이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랜드에서 출판 금지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출판된 후 바로 수거가 됐고 이 책을 보고 쓴 싶다. 기자는 굉장히 유명해졌겠네요. 그 당시에 그죠? 지금은 그 기자님 뭐 하세요? 모르시는데요. 이랜드에서 모르시네요. 스카웃. 예. 그 일종의 나비 부인이랑 좀 비슷한 유의 책이 이랜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랜드의 과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로리하고 그 타키 형이 이랜드에 입사하는 팁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좀 팁을 좀 주실 뭐, 수 있나요?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경험상 이랬다. 아 뭐, 잠깐만. 로리는 지금 입사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거고 음. 저는 입사자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네요. 좋다. 그래요. 와, 이거 주고 받는 거. 그 로리부터 가시죠. 아, 오케이. 근데 저는 별게 없어요. 전 최종 면접 가서 결국에는 최종 합숙 면접에서 제가 좀 의지가 없게 행동하긴 했지만 떨어졌거든요. 왜 그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1차 면접을 하는데 다들 그런 프랩 이랜드 룩을 입고 오세요. 이랜드 티니미니 그런 룩이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네이비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입고 오시고 저도 그렇게 입고 갔죠. 면접은 뭐 그냥 그렇게 압박 면접은 아니에요.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하고 마지막 어쨌든 최종은 합숙인데요. 합숙 면접을 이랜드 호텔로 가는 이제 출발 버스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오 마이 갓. 물론 그 담당자분은 말씀하시죠. 뭐 종교에 상관없고 이런 거 뭐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손을 꽉 쥐고 눈을 감고 오늘 뭐 저희가 뭐 평안히 뭐 사고 없이 뭐 이렇게 시작해요. 네. 도착합니다. 도착하면은 C레벨들의 약간 강연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거의 관련된 게 거의 다 교회 이야기예요. 뭐 이제 어떤 은총으로 어떤 은혜로 어떤 뭐 여기 이랜드 안에서 들어와서 이러한 문화로 인해서 내가 여기 전무 자리까지 올라올 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간증을 있고요. 하는구나. 거의 그런 식이에요. 나의 아내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뭐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느낌이 뭐였냐면 약간 교회 수련의 느낌. 최종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저녁 때 다들 양초를 나눠줍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양초를 나눠주고 둘러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뭘 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슬펐던 때와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삥 둘러앉은 한 20명의 한 조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 다들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제가 거기서 사실 섬뜩했어요. 아하. 눈물이 안 나고 아하. 이 문화에 내가 동화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수를 거의 한 3,000명이 같이 뭐 합숙을 가는데 박수를 거의 뭐 무슨 육군 장병들의 무슨 모임처럼 막 어느 누구 한 명이 등장할 때마다 막 와 이러면서 치는데 김정일? 네, 약간 그런 분이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좀 거부감이 들었었구나. 네, 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또 그런데 적응을 좀 잘 못할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 해서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험이 저는 있는데요. 하나는 제 동기가 사실은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인데 제 동기가 이랜드의 뉴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 앞에 미팅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침낭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침낭을 왜 필요로 하느냐. 몇 개나 필요로 하느냐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8개 정도가 필요한데 잠깐 좀 빌렸으면 좋겠다. 살 돈은 없고. 그래서 봤더니 매출이 부족한 거예요. 매출이 부족해서 역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합숙을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찜질방. 찜질방에서 합숙을. 찜질방에서 집에 못 가는 합숙하는데 거예요. 네. 침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빌려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거 해결됐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경험이 일단 합숙 키워드에서는 있고요. 두 번째 경험은 지금 로리처럼 입사 지원한 친구가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인턴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랜드에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으로 지원했던 이랜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려고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전에 전화는 받았어요. 인사평가에 대한 레pu테이션에 문의 전화를 할 건데 좀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각오를 단단히 이제 하고 뭘 잘했는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녹음한다니까 기분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레pu테이션이 합숙 단계 최종 면접 이후에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되게 좋게 얘기를 했고 그분이 결국 최종 면접에서 합격이 돼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죠. 이 방송을 들으면 좋아하시다 알 것 같다. 네. 방송은 뭐 안 들으실 것 같고요. 이게 입사하는 팁이에요? 이 과정을 얘기하고 그 이랜드 입사하려면 사실은 되게 특이해요. 자소서가 되게 특이하고 뭐 인생에서 맞아요. 가장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써라. 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자소서는 막 500자 1000자인데 여긴 진짜 문장식으로 되게 그냥 짧게 막 이렇게 팩트만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이랜드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공채들 대상으로 뭐 강점 그러니까 어떤 되게 네. 이랜드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말 취업 준비생들의 약간 어떤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랜드만의 이런 특이한 흔치 않는 기업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랜드 과거에 대해서 이슈 토크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그 박성수 회장께서 서울대 출신이에요. 국내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쳐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근육무력증인가요? 그 병을 알아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잉글랜드인데 뭐 요새 뭐 창업, 스타트업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는데 그 박성수 회장의 정신만은 요즘 청년들이 좀 본받으면 네, 어떨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생각입니다. 다음 주 이슈 토크는 뭔가요? 네, 사실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랜드의 미래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참 근데 미래 예측이 참 힘들죠. 네. 제작자가 어떤 방법을 쓸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이랜드의 미래를 좀 과감히 저희 짝퉁 패션이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얘기, 뭐 잘하는 얘기, 좋아요 그런 얘기. 근데 잘 못하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뭐 신장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짝퉁 패션에서 좀 과감하게 미호미호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주실 수 있죠? 미우미우가 누구예요? 아 죄송해요. 술 드시고 오셨구나. 오늘 홍대 마녀 됐어.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였습니다. 로리님이 또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죠? 네, 짝퉁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저희 메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짝퉁 패션 검색하시면 짝퉁 패션 페이지 나오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짝퉁 패션 찾아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짝퉁파, 짝퉁 FA, JJAKTUNGFA, gmail.com으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앞으로 다뤘으면 좋겠는 기업 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팟빵에서 짝퉁 패션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짝퉁 패션을 도와주시는 분들, 로리님 한 번 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짝퉁 패션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랭글 앱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랭글. 네, 이번 시간은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로리님, 네. 이번 주 가장 핫한 패션 뉴스 네. 뭘까요? 헤럴드 경제입니다. 롯데백화점 패션 렌탈 매장 2호점 오픈. 롯데백화점의 의류 렌탈 매장 살롱드 샬롯이 잠실에 2호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살롱드 샬롯은 자주 착용하진 않고 가격대가 높은 결혼식이나 이벤트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대여해주는 매장인데요. 1호점은 지난해 7월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본점을 열었고 여성과 아동 드레스, 남성 정장 등 의류 상품과 명품 핸드백, 주얼리 등 다양한 잡화 상품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셀프 웨딩족이나 셀프 이벤트족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를 렌탈하려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90%로 이용객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롯데백화점은 2호 매장을 의류 전문점으로 꾸며서 셀프 웨딩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드레스와 정장, 웨딩 슈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선거 이후 지속되는 문표 패션 열기, 신뢰감과 안정감 준다. 5월 장미 대선이 끝난 후에도 소위 문표 패션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입었던 정장과 안경, 넥타이 등이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정착하면서 30, 40대 남성들의 오피스 룩으로 사랑받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착용했던 수트, 넥타이, 안경의 무늬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문재인 안경테, 문재인 줄무늬 넥타이 등 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유사 상품들이 잇따라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패션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보는 대상으로 하여금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고 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딜레마 잘 나가니 상생 이슈 부상.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PB 노브랜드 전문점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가 발등에 불로 떠올랐는데요. 점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상인단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용인 보라동에 1호점을 연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점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현재 27개까지 늘어났는데요.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쇼핑몰, 아울렛 등의 숍인설 형태로 들어서는 등 출점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달에도 추가로 전북, 전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9개 지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이 노브랜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이마트 자체 상품 브랜드로 제품의 핵심 부분을 뺀 나머지 부가 기능들을 대폭 줄이는 한편 광고나 마케팅도 일절 배제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이었고요. 패션 업계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열풍이 굉장하네요. 블랙야크 추가로 그거 생산한대요. 문재인의 아웃도어로 해서 야, 똑같구나. 주황 색깔. 우리 회사 난리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발을 노란색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년 전에 만든 신발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거 혹시 노란색 트레킹화? 네, 맞아요. 나 그거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호원 잠바. 맞아. 야, 그분 진짜 조각 같은 외모 아닙니까? 외모 패권주의. 외신에도 다뤘대요. 진짜요. 네. 와, 진짜 부럽다. 그분이 또 우리 회사 제품을 딱 입고 나오셔가지고. 봤어, 노스페이스. 네, 난리가 났죠. 재생산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네. 그분한테 좀 뭐 협찬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퍼포먼스는 없나요? 그런 건 못해요. 저도 안 받고. 아,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럼요. 공직자인데. 잘못 받았다가 지금 공직자가 아닌데? 영란이 누나도 있고 아마 그 위치에서 받게 되면 정말 좋은 그렇죠. 먹거리가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진 않고 사설병원이라 네. 뭐 어쨌든 그걸 타고 올라가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그냥 그럼요. 먼지 맞아. 하나라도 안 묻게 맞아요. 조심해야죠. 그런 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청결하게. 난 그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한 줄 패션 브리핑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빠졌어요. 따단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못했고요. 좀 섭섭하지는 않던가요? 아니요 이광기 씨 영접하느라고 제가 나갔다 오느라고요. 잘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거 알아요는 백화점 입점은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화점 입점은 어떻게 하나? 네네. 백화점 입점 뭐 백화점 가서 입점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 중에 백화점에 입점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1번 백화점 사장 친구, 2번 마진 조건 높이기, 3번 그냥 평소에 인맥 관리하기.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로리. 2번. 2번 마진 조건 높이기. 미오미오? 1번. 작고 명쾌하네요. 네. 저는 그럼 3번 할게요. 3번 브랜드 런칭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거. 사실 제 경험으로는 1번이었어요. 그쵸. 네, 제 경험으로는 1번이 뭐였죠? 백화점 사장이 이렇게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넣어. 맞아. 자, 어쨌든 이건 경험에 불과하고요. 백화점 입점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브랜드별로 일정 층에서 같이 PT 경합을 실시합니다. 이런 건 좀 몰랐을 텐데 넓은 공간에 이번 시즌 가을에 이제 들어갈 그 브랜드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의 상품들을 진열을 이제 하게 하는데 마치 지금 요즘 방송하고 있는 그 프로듀스 101이랑 좀 비슷해요. 내가 나야 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더 감동을 주고 누가 더 컨셉이 명확하고 지금 있는 어떤 아웃도어 군이나 스포츠 군에서 차별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내용을 PT 담당자인 디자인 실장 또는 탑 MD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바이어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직기를 가져다주는 팝업샷을 꾸미는 정도의 수준으로 브랜드별 비주얼을 엄청 중시하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채점지는 있어요. 채점을 통해서 선별 입점하는 상황이 이제 쭉 하는데 사실 게임은 PT 전에 끝납니다. 왜 그렇죠? 이 전에 인적, 술적, 뭐 로비, 뭐 압박, 뭐 이런 지금의 검찰하고 똑같은 그런 액션들이 이미 이 PT 전에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먼저 얻는 정보나 타사 상황 파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업 본부장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선 중요하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 마진 조건을 줄여라 해서 그 미션을 영업 담당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용 처리를 또 해주고 어떤 분들은 또 안 해주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술 먹은 너의 행복을 돈으로 회사 돈으로 결제를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하는 임원부터 잘했다는 임원까지 뭐 더 마진율을 낮춰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임원까지 정말 다양한 그 브랜드의 직장 상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입점 후에도 다음 시즌 MD 개편을 염두에 둔 치열한 행사 로비 그리고 눈치 게임이 존재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3기라고 하는데요. 3기의 첫 번째는 꺾기. 현재 가격을 유지하되 이 백화점 점포만 가격을 꺾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수익 생각 안 하고 백화점의 매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제 어필형. 그래서 마진 차이 때문에 본사 그 지원의 일부 금액은 이제 필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찍기. 본사 그냥 브랜드 본사 계열사라든가 직원 또 생산을 맡는 협력사 뭐 이런 회사들을 동원해서 매출을 찍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네. 세 번째로 흔들기가 있는데 바이어와 많은 자리를 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점장 이외 브랜드 본사 점장 말고 브랜드 본사 영업 담당이 법인카드를 들고 와서 많은 그 가까이 있는 브랜드 점장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회식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층 MD가 같이 동석하게 되고 마치 그 브랜드 관리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법인카드를 흔든다 그래서 흔들기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행동들이 백화점 바이어 출신이 브랜드 본사로 영입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상부상조한다는 개념으로 상호 이해하고 있는 관리 차원에서 이해하고 검찰이랑 똑같네요.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좋게 보면 관리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백화점이 뭐 빅3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로컬도 있고 백화점이 있지만 그 백화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그런 색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타키님이 또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견제가 중점이 오히려 돼서 심하죠. 견제가. 롯데 그렇게 되지 들어갔는데 않을까. 신세계 들어간다 그러면 롯데 쪽에서 막 뭐라 그러고 마진도 높이지 않으면 뭐 나가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MD 개편 때 너네 브랜드는 다시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라. 이 말 뜻이 뭐냐면 평당 기본 인테리어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도 얘기했지만 10평짜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 움직이고 영업하고 그렇죠. 또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매출을 높이는 기본적인 영업 형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서 오늘 타키의 이거 알아요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타키님과 미오미오님은 이제 브랜드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뭐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네. 브랜드를 봤을 때 뭐 빅3 중에서 네. 꼽아주신다 그러면 가장 좀 브랜드를 넣고 싶은 그 백화점 지점은 어딘가요? 지점으로 따지면 롯데 본점이 되지 않을까. 롯데본 명동. 네 맞습니다. 미오미오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놀라셨어요. 명동 네. 롯데 본점. 네. 반대로 이 백화점의 이 지점은 최악의 지점이다. 야 이거 센데. 갤러리아 진주. 갤러리아 진주.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 파견을 가 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안 나와서인가요? 아니요, 그 갤러리아 진주에서 급하게 오픈을 하는데 점장을 못 구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기획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영업 경험을 해본 사람을 보내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MD로 근무하다가 한 달 동안 파견을 했는데 처음에 일주일이라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출장비가 입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4주를. 그때 또 제가 또 바이어하고 술을 꽤나 먹었죠. 제가 진주 평고동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갤러리아 진주 잘 아시겠네요. 네. 미오미오님은요? 전 모르겠습니다. 한 발 빼시나요? 에? 관련- 두 발?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놈은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제는 여전히 뭐 비밀인가요? 예, 잘 모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빼놓지 않고 강타케 이거 알아요 시간은 제가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죄송했고요. 섭섭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짝퉁 패션 1부가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리님, 네. 1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도 너무 알차게 이랜드 연역까지 짚어봐가지고 네, 너무 또 많은 걸 배웠네요. 입사하고 예.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진심이 담기게끔. 입만 웃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일단 강탁기님의 이거 알아요는 참 언제 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현장 이야기 이렇게 현장감 있게 해주시나. 너 지금 표정이 썩었어. 참 잘한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뭐 브랜드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 너 지금 어디를 보고 하는 거니? 로리야. 허걸 귀신 보나 봐요. 허걸 보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까지 끝인사 시키면 안 되겠어요. 제재는 다 하세요. 준비를 좀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짝퉁 패션 오늘이 몇 회인가요? 16회. 16회 1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